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탄핵하겠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발의안이 그러면서 그 전에 통과시켜라고 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 직무 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임의로 자신들한테 매우 유리하게 만든 특검법, 즉 야당과 그 다음에 소수 야당이 의논해서 특검을 2명 추천하는, 그러면 A로 하든 B로 하든 자기 편일 거 아닙니까? 그런 특검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공정하게 수사가 되지 않고 야당의 입장에서 수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속에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고 막판에 명태균 문제까지 같이 집어넣은 것도 이것도 옳은 것이냐? 이거 결코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을 당연히 윤이 잘못했고 국민의힘은 윤의 탄핵을 다수가 반대한 이 내란 공범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야당의 주장만을 법치에 어긋나게, 법치는 균형과 공정입니다. 어긋나게 통과시키는 이것이 정당한 겁니까? 절대로 옳지 않죠. 그래서 한덕수 직대가 이거를 통과시킨다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현재 더 힘이 세어 보이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야당의 요구를, 불법적인 요구를 대통령 직무대행이 수용한다라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직대를 탄핵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이제 제1부총리 최상목을 탄핵하면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가 합니까? 그 다음에 외교장관이 합니까? 자, 그런 식으로 탄핵을, 정치적 탄핵을 남발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정치적 상황, 즉 현재 과도적인 정부가 자기들 말을 100% 들으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헌재에 대해서도요, 빨리 하라 늦게 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헌재가 2달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까? 누구도요, 헌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헌재 또한요, 그런데 눈치를 보고요, 이준석 등 다른 탄핵 판결에 대해서 다 뒤로 미루고 이 판결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집중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반에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그러다가 겸사태를 어느 순간에 균형을 잡으면서 한덕수 직무대행과 남은 바이든 정부가 잘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고위급 회담도 갖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한국의 안보나 경제를 다독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미국이 입장을 돌린 결정적인 사유가 그야말로 윤석열의 1차 탄핵안에 반러, 반중, 반북하고 친일했다라는 게 탄핵 사유라는 걸 보고 미국이 기겁을 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명이가 미국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트럼프 취임 전이나 안 되면 취임 후라도 트럼프를 한번 만난다. 근데 취임 후에는 미국이 뭐 한국의 야당 대표를 만나 줄 리 없으니까 취임 전에 비공식적이라도 한번 만나려고 온 구멍마다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해요. 자, 그런데 누가 뭐래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친북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이 한미일 동맹체제를 굳건히 한 것. 이것은 중국이 가장 반대하고 러시아가 가장 반대하고 북한이 가장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15년간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해왔는데 작년에 워싱턴 핵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들이 회담을 하고 자, 그것이 지속될 건데 기시다 총리가 지금 실각하고 아주 약하고 인기도 없는 이시바 정권이 들었었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어 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 바이든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상호 안보 동맹이 한국에 지금 친북 세력들이 급 등장하면서 지금
와야 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끊임없이 배신자 김상욱이나 안철수 그리고 조경태의 입을 빌어가지고 국민의힘은 지금 나서면 안 된다. 비대위원장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으로 돼야 된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지금 이 친윤들과 탄핵 반대자들이 반성해야 될 텐다. 보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쇄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수의 존립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한때 정권의 편을 많이 들던 보수의 리더라고 하는 조갑재, 정규재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온 사람이 이 시점에서 지금 윤석열의 보수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요, 지금 광기 시대입니다. 거리에서는요, 히틀러의 나치 돌격대 같은 자들이 거리를 갔다가 이리 가라면 저기 가고, 저리 가라면 저기 가고, 그래서 현재 앞으로 이제 옮기라니까 그 앞에서 하고 있고, 또 한남동 간다고 또 전동이 트럭탄 몰고, 전부 협의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언론들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 앞에 완전히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조선 동아 보수 언론이라는 것까지 거기에 가세해서 지금 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론의 행태에 굴복하면 그건 진짜 보수가 괴멸되는 겁니다. 보수가요,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광기의 과정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30% 가까운 29.7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이 50.3의 지지율로 둘 차이가 20.6이지만은 지난주보다요 무려 6.1%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딱 버티면서 이 광기와 선동에요 정면으로 대항하면 점점 갈수록 민주당의 친북적 행태와 범죄자 이재명이 지금 자신들을 위한 판을 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도부터 보수까지 우려가 결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리에 돌격대 풀고 그 다음에 신여가 된 언론들, 배신자들 등을 갖다가 앞세워서 선동하는 이런 야당의 형태에 절대 겁먹어서는 안 돼요. 지금 협박과 공갈로 보수 진영 전체를 겁먹게 만들고 개별적으로 투항하게 만드는 것이 이미 조선이나 동아는 이재명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그쪽을 향해서 들어눕고 있잖아요. 원래 언론이라는 것이 제일 비열합니다. 나폴레옹 때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들의 지금 이재명 줄대기 경쟁적인 지금 계엄과 탄핵에 대한 선동, 더 나아가서 이 야권에 대한 반성을 갖다가 강요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죠. 절대 반성하면 안 됩니다. 설사 보수가 완전히 괴멸된다 하더라도 끝까지요, 그건 윤석열 개인의 행동은 행동이고 보수는요 절대 이런 이재명과 그 일파의 강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보수는요, 이제 똘똘 뭉쳐서 배신자들을 쳐내고 버티면서 반 이재명 연합을 구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재명이가 법적 심판을 받을 때까지 최대한 늦춰야 되고, 그리고 헌재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2달도 안 돼서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압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12명의 배신자, 더 나아가서 조선 동아 이런 이재명 앞에 무릎을 꿇은 사이비들을 전부 마찬가지로 힘으로써 겁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끌고 가는 광기와 공포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